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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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이제 영하권 날씨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가을이 가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이럴 때 특히나 이제 반쪽이 아직 없는 네. 또 하시네. 이승정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옆구리가 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세종시 온 지 또 한 2달밖에 안 돼서요. 바쁘게 일정 소화하고 있고요. 기사도 나름대로 또 세종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그쪽에 신경 쓰느냐고 또 반쪽 찾는 데는 조금 잠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맞는 건가요? 일단은 일적으로 한 달 정도만 더 세종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이제 눈을 돌리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세종시청 공무원들이나 아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두 분께서는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거나 아니면 가장 바쁠 때가 언제라고 지금 혹시 보세요? 공식적으로 가장 바쁠 때는 그 매년 하반기에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있을 때 뭐 각종 그 의원실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리할 때 상당히 좀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그렇죠. 있잖아요. 선거일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도 많기 때문에 좀 바빠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내 주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사가 잘 안 써지거나 근데 마감 시간이 항상 있잖아요. 오후 2시든 오후 3시든 있는데 그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할 때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힘든 점은 뭐 항상 그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사는 유독 또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자들마다 선거 기간에 되면은 선거 기사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그 지난 지방선거 때인가요? 어느 후보에 관련한 뭐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에 확인을 해보고 건강 이상설이 조금 없는 얘기다. 이런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물어물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기자실까지 찾아오시고 그래서 왜 그 후보에 대해서 건강이 이상하다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 후보 편을 드느냐 하고서 한번 제가 뭐 그분하고 좀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또 언제 지방선거 때는 또 그 후보자 사모님이 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좋은 기사 좀 그러다 왜 저를 지목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안 찾아가셨나요? 저한테는 안 찾아요. 저한테도 안 찾아왔어요. 그런가요? 나쁜 기사만 워낙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래도 아니 저기 찾아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당선될 수 있는 기사 좀 많이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정중히 또 거절하고 거절보다도 잘 달래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하고서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항상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죠. 뭐 그렇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선거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편파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항상 가장 그 위험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도 있는데 그 2006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처음으로 정치부에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 봉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비 후보자를 만났는데 봉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선거 홍보 책자에 같이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나와서 차에서 열어보는 순간 그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저희 데스크 팀장님한테 연락을 했죠. 돈 봉투에 10장이 들어있다. 뭐 10장으로 어떻게 해야 얘기하면 되느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0장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 당연히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더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은 돈이라도 받았다가는 혹여나 그쵸. 보도의 편파성을 어떤 그 공정성을 잃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후보가 문제 삼는 경우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적절하게 잘 조언해 주셔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왔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정도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이제. 근데 일단은 뭐 받았다 돌려주셨네요. 받긴 받으셨네요. 몰랐어도. 그렇죠. 예. 2018 지방선거가 이제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우뚝 선 세종시는 충청권 정치 1번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세종시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 이제 서서히 지방선거의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미리 보는 6.13 지방선거, 지금 세종시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하면 워낙에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이춘희 시장의 강점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스타성 인사가 등장하느냐. 교육감 선거를 뭐 시장 선거처럼 여야가 딱 명확히 구분되는 선거로 가기에는 좀 선거구가 이제 획정부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의원 정수도 현직 프리미엄의 그 어떤 벽을 넘어서기는 중앙당 정치 인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뭐 사실 이제 지방선거 하면 워낙에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세종시는 세종시장 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 그리고 이제 지방 그 광역 의원 선거 그리고 이제 예. 비례대표 이렇게 내서 내년에는 개헌 투표가 일어날 수 그건 아직 뭐 있죠. 결정되진 예. 않았으니까 그거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예 가능성이 있지만 예, 혹시 예. 아직 저희가 예, 오늘 예. 얘기 나누고자 하는 건 이제 지방선거이기 예, 예.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이제 투표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시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짚어보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가장 관심을 끄는 세종시장 선거부터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역대 이제 두 번의 세종시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2012년 그 세종시 출범 원년이죠. 총선과 함께 단체장 선거가 함께 있었죠. 그렇죠. 예, 다른 지역에는 없었고 세종시가 2012년 7월에 갑자기 이제 출범이 예정이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단체장 선거가 있었고 당시에 유한식 전 연기 군수가 출마를 해서 그 지금 상대 후보인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렇죠. 그 이춘희 후보를 한 4% 정도 차이로 4% 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당선이 됐고요. 2014년에는 리턴 매치가 또 펼쳐졌습니다. 유한식 전 시장과 그다음에 현 시장인 이춘희 시장이 다시 한번 맞붙어서 당시에는 약 10,000표 차이가 벌어져서 이춘희 시장이 그 서력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조치원읍 승부처였던 조치원읍과 금남면 그다음에 행복도시 신도시를 이춘희 시장이 더 많은 표를 받으면서 유한식 시장의 우세를 점치는 의견도 있었는데 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젊은 층이 많아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들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신도시는 어느 정도 이춘희 시장에게 표를 많이 갈 것이다. 좀 저도 예측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조치원이나 이제 금남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이기도 했거든요. 좀 전에 이혜택 기자가 그 예상 밖 결과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상 밖 결과가 아니라 전 준비된 결과다. 오.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행복총장으로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낙정을 한 거죠. 한번 도시건설을 해봐라. 네가 맡아봐라. 행복도시 내 공약이다. 그 초대 청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초대 시장으로 나섰는데요. 거기서 아쉽게 낙선을 하죠. 그렇죠. 유한식 시장한테 이제 져서 낙선을 하는데 거기 승부처가 조치원이었습니다. 아. 그 이후에 그 이춘희 시장이 2년간 칼을 간 거죠. 칼을 갈아서 이제 그 어떤 정책적 선구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청춘조치원 10만 프로젝트로 청춘조치원을 정책 선거로 대표 앞세워서 선거에 돌입하게 되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 중심에 또 이해찬 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죠. 자기 같은 당이고 또 이춘희 시장을 또 많이 믿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보좌관 2명을 세종시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 100대 과제부터 그러니까 청춘조치원, 로컬푸드 등 뭐 SB 플라자 이런 것들을 정책 그 개발을 해서 100대 과제를 선보이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아실 거예요. 아마 타 후보자 최초로 모교 정경 브리핑이라는 걸 아마 했을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예상 밖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뭐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여론조사가 거의 대부분 유한식 시장이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 이춘희 시장이 따라가는 형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식 시장이 좀 더 연기군 또 토박이 출신이고 이춘희 시장은 또 전북 고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연구가 없다 보니까 가능성이
그 유한식 시장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이춘희 시장 캠프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죠. 여론조사가 좀 잘못된 부분이다. 표본수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요 정례 브리핑을 지금 현재 시청에서 매주 목요일 날 하는 정례 브리핑이 그 당시가 시초가 돼서 그렇죠. 매주 브리핑을 한 것이 아.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정책적 비전. 조치원읍 그 주민들은 이 도시의 발전을 원했던 거, 신도시 발전이 아니라 조치원읍의 발전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이춘희 시장이 좀 더 잘 제시를 했었고 언론에서도 매주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당시에 또 유한식 캠프에서도 많이 긴장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었죠.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자면 1대 2대 이제 세종시장 선거에서 뭐 이춘희 현 시장과 유한식 전 초대 세종시장 간의 1대 1을 이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나눠 갖췄던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관심이 가는 건 내년 지방선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과 이제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최근에 세종시장 선거 분위기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혹시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핵심 연안이 행정수도 완성 분위기가 지금 구축되고 있다는 거죠. 조성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이제 자치분권 롤모델 그 세종시 등극 그리고 또 국회문화 설치까지 요런 세종시 핵심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를 그 고르는 그 상황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세종시 폭넓은 또 이해력을 갖는 분들, 요런 분들을 찾는 건데요. 근데 이제 세종시 1, 2기가 어떤 준비기 태동기였다면 앞으로 3기는 진정한 도약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약기에 누가 진정한 추진력을 갖고 거침없이 세종시를 정상건설로 이어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거기에 그런 걸 봤을 때 이춘희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독주 체제로 굳혀져 가는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료 출신으로 그리고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를 건설할 때 초대 행복청장으로 세종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또 문재인, 이해찬, 또 이춘희로 이어지는 그런 조합이 너무 화려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이춘희 시장 쪽으로 좀 그 대항모 없이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이춘희 시장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드는 것 같은데요? 아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느끼셨죠, 지금? 제가 취재 저도 확 느껴졌는데. 이따가 또 대화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분위기를 핵심적으로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네.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문재인 그리고 이해찬, 이춘희로 이뤄지는 황금 뭐 라인 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용으로 처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MLL 라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MLL?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제가 개발했습니다. 뭐냐면 무슨 저는 얘기죠? 이제 그 스포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축구에서 HH 라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HH? 최전방 공격수 황선홍, 그다음에 그 중앙 수비수 홍명보, 그래서 HH 라인이 황금 콤비라고 네.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해찬 의원, 그다음에 이춘희 시장으로 이어지는 이 조합이 사실은 지금 아까 그 이순동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러 현안들, 행정수도 개헌, 그다음에 뭐 국회 이전, 뭐 여러 가지로 또 지연된 사업들의 정상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고 그 과정에서 이춘희 시장이 그동안 큰 공과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재선이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 얘기가 아니라 다른 정당 관계자분들 만나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라는 것은 항상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그 여당이 아니라 야당 민심으로 항상 기우는 그런 그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판세를 예측하기는 좀 그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당은 또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 어떤 당이요? 어떤 이춘희 시장? 예, 제가 직접 그 오늘 뭐 방송을 하면서 네네. 그 다른 정당 관계자들도 뭐 후보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인정하세요, 이제 그거를? 취재를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이춘희 시장이 어떤 독점적 어떤 그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겸을 받아들이네요. 받아들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전 정부의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파가 아직도 하고 있고 측근이 지금 구속된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다만 다른 정당에서 반드시 반전의 기회는 온다. 그리고 우리는 반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는 시기 이렇게 저는 그 정서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틀리기도 한 게 물론 네. 뭐 이춘희 시장이 현재 네. 그 독주 체제를 가고 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은 하는 상황이긴 한데 예. 다만 행정수도 개헌 예. 만약에 이거 아니면 국회 분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좀 지역에서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부 좀 가져보거든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유봉이 될 수 있고 이춘희 시장의 여유봉이 될 수 있고 안 되면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약에 지방자치 모델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없어지거나 아니면 후퇴에 준하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춘희 시장한테 타격은 있을 겁니다. 실제 또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것들을 보면요. 충청권에서 좀 그렇죠. 지지율이 빠졌죠. 지지율이 빠졌죠. 왜냐하면 이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또 정부 반응 그리고 또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가 언급 안 됐다는 점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이춘희 시장의 행정수도 개헌 뭐 이런 요소들이 내년 선거 구도에 약간 반전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춘희 현 시장이 독주 좀 체제를 현재 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후보군에 대해서 한번 그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제 싶은데 뭐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현재 이춘희 시장 말고는 특별한 대항마가 일단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이특 기자도 알 텐데 전국 최연소 의장이죠. 광역자치단 자치의회 최연소 의장인데 고준일 더불어민주당 고준일 의장이 지금 시장 출마를 좀 선언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저는 지금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왜 물어보냐면 예.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뭔가 혹시 귀동냥이라도 들은 게 있나 싶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일부러 뭐 더 연락을 안 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예, 그리고 또 예. 의장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얘기가 좀 많이 기자들 세계 아니면 또 공무원 세계에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입으로는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춘희 시장하고 이렇게 그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장 후보로 결정짓지 않겠느냐 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건 확인된 얘기가 없습니다. 예, 예. 고준일 의장의 세종시장 출마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고준일 의장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시의회의 의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시의원을 출마한다라는 부분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고 더군다나 그 고준일 의장이 시의원을 출마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이해찬 의원 보좌관, 박성수 보좌관이 또 같은 지역구에 당시에 고준일 의장이 출마했던 지역구에 출마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쯤 뭐 매치로서 뭐 시민 입장에서는 또 경쟁 구도가 나쁘진 않으니까 성사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할 것 같은데 뭐 고준일 의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거론되고 있는 게 고준일 의장 정도라고 좀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공식적이진 않습니다. 예. 예,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뭐 다른 야당 쪽 후보들, 뭐 거론되고 있는 후보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가장 대항마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좀 보면 될까요? 두 가지로 하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또 이춘희 시장의 강점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스타성 인사가 등장하느냐 아니면 전략공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면 세종시를 잘하는 그리고 커리어가 있는 어떤 지역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인사가 후보가 등장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관건인데요. 일단은 전국적인 스타성 인사가 등장하기는 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반면 우리 커리어가 높은 그 인사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단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충재 행복청장, 전 행복청장인데요. 그렇죠. 청장 시절 재임 기간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청장을 지냈고, 그리고 가장 격동기 청장을 지냈고, 또 세종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우스운 소리인데, 당시에도 이춘희 시장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때가 이청재 청장이 재임할 때, 야, 세종시는 태양이 2개야?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시민들과
피부로 밀접 행보, 소통 행보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뭐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그 주부 모니터단. 그래서 이제 그 뭐 주변에서는 아, 시장이 나온다, 시장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뭐 그 얘기가 나왔던 소문이 났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 이런 광역 선거라는 것들이 개인이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당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일단 어떤 정당을 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바이모달 트램 어떤 희승식이 열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춘희 시장도 와야 되고 그렇죠. 이충재 총장도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란히 탑승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제 기자들도 이 타보니까 어떠십니까?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도될 때 예를 들어서 이춘희 시장 쪽에 무게가 가서 보도된 데도 있을 것이고 이충희 총장이 무게가 가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직원들도 되게 눈치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됐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러한 구도가 내년 선거에도 내년 한 2, 3월이 되겠죠. 선거에도 같이 또 연출이 될 것인가가 되게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본인이 공식적인 입장을 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모두 이충재 전 청장을 영입 대상으로 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본인의 그 행정 그 도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냥 살아가면서 묵묵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아무튼 이충재 전 총장이 어느 당으로 나오게 되면 이춘희 시장의 가장 큰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것은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분이 궁금해요. 그 유한식 전 초대 충북청장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이춘희 시장과 1대1 구도를 이뤘기 때문에 마지막 한 판 결승전은 좀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1승 1패니까 그렇죠. 그래서 3판 2선승제니까 누군가 한 번은 한 명은 이겨야 될 텐데 혹시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유한식 전 시장이 사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상임감사로 가 있잖아요. 당시에 한 2년 전쯤에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통화를 했었거든요. 2018년에 돌아오겠다. 근데 이제 그 돌아온다는 의미가 끝나고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쭤보셨어야죠. 근데 돌아오겠다는 걸 저는 당연히 시장 출마를 하겠다는 걸 원래 정치인은 여지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알비백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지난 5월경에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확인한 결과 당적을 이탈했다고 들었어요. 탈당을 했다고 들어서 이분이 출마를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할 수는 없을 테고 뭐 바른정당이나 뭐 국민의당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초대 시장일 때는 자유선진당이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출마 가능성이 좀 낮은 그 상태고요. 사실 요즘 각종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제 군소 정당들이 워낙에 이춘희 시장에 대한 대항마를 찾고 있지 못하다 보니 중앙의 유력 거물급 정치인들을 영입해보면 어떻겠느냐. 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뭐 전국적인 그런 그 지명도가 있는 스타성 인사를 찾지를 못하면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재인 아까 또 말씀한 MLL라고 하셨죠? 예. 문재인, 그 이해찬, 이춘희 조합을 깨트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나경원 위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서울시장을 희망했던 분이고 그 균형 발전과 관련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찾다 뭐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장차관 쪽으로도 좀 몰리지 않을까. 전 장차관 쪽이나 인사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도 중앙당 정치 인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명을 좀 거론하지는 않고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일찌감치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한 번쯤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스타성으로 접근하는 건데 제가 세종시하고 뭐 특별하게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게 연관성이 있나요?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 그 그렇죠. 서울시장이었고 네. 행정수도에 반대했던 입장을 네. 밝혔던 걸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나오는 것은 거의 현실 가능성은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은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바른정당 소속이죠. 그 남경필 경기지사와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안희정 지사와 했었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세종시와 제주 특별자치도의 어떤 성격상 비슷한 지방분권의 선주 그렇죠. 도시라는 의미에서 세종시의 이해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미. 그래서 두 명의 지사가 조만간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남경필 지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오히려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세종시행을 택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나와요. 개인적인 관심사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경기도가 근데, 워낙에 근데 발달되고 그거는 있는 진짜 상황에서. 두고 봐야 될 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세종시를 또 놓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각 당 후보들도 결국은 행정수도 개헌, 그 다음에 지방 분권, 세종시의 위상 이런 것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내세우느냐가 내년에 관건이 될 것인 걸로 이렇게 좀 모아지고 있네요. 사실상.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게 이춘희 시장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다른 당에서도 많은 어떤 인물을 찾아야 할지 굉장히 큰 네.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